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해볼 내용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이 내용은 문제마다 성질들을 각각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4제곱근에 마이너스 3에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없애버린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플러스를 고치고, 그죠? 이걸 플러스를 고치고 3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홀수일 때는 이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로 바로 꺼낼 수 있겠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n제곱근에 a에 n제곱 되어 있을 때 요 a 보이시죠? a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n이 짝수예요. 자, 두 가지.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이거 없어지면서 그냥 a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값 a로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지우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이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 숫자 그대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a 이렇게. 요 차이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n이 2하고 14인 자연수 n과 정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 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하나하나 대입해서 세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가볼까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요 n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양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파악이 안 될 때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2를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 세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수라는 소리는 얘가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이게 양수, a가 양수. 그 다음 n자리에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4제곱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당연히 a 값은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a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소리겠네요. 이렇게 가 조건에서는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 조건에서는 방금도 보셔서 알겠지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그렇다면은 여기 n 플러스 3은 뭐가 되죠? 홀수가 됩니다. n 플러스 3은 홀수. 자, 그렇게 된다면 요 좌변이 어떻게 되죠? n이 짝수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2로 나오고 얘는 결과가 2로 나오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얘는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n 빼기 3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n 빼기 a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 돼버리겠죠. 6 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이제 a와 n의 순서 쌍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n 빼기 a가 3이죠. 이걸 정리해 주게 되면은 a 값이 n 빼기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n, a 순서쌍을 찾아보게 되면은 자, n은 짝수다라는 게 잊지 마세요. 2하고 14에 있는 짝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2를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왜?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3은 넣으면 안 되죠. 짝수여야 됩니다. 3 넣으면 안 되고 4 들어가면 a 값 1 나오겠네요. 4,1 가능하고 그 다음에 5 안 됩니다. 홀수죠. 자, 6 넣으면 3 되겠죠. 7 안 되고 8 넣으면 얼마죠?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10 넣으면 7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작업이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n 플러스 3은
짝수가 될 겁니다. 왜? 홀수에다가 3을 더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지금 짝수죠. 얘도 지금 짝수입니다. 이게 지워지면서 절대값 써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절대값 n-a. 그죠? 그 다음 얘가 지금 홀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대값 n-a가 3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n,a를 구해 볼 텐데 n은 홀수만 들어갑니다. 그죠? 2부터 10까지의 홀수. 그럼 3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그럼 n이 3이면 a 값은 얼마죠? 6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n이 5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5가 들어가게 되면은 a 값은 2가 가능하죠. 그런데 절대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5가 들어갔을 때 8이 가능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그런 케이스 없나요? 얘는 없죠. 3 빼기 6. 그죠? A가 0 들어가면 가능한데 A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얘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n 값이 6 되면은 n 값이 6 되면 a는 3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n 값이 6이면 9도 가능합니다. 되겠죠? 절대값이 3 되니까. 다시 6은 안 되죠. 죄송합니다. 홀수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3, 5, 7. 7 들어가게 되면은 a 값이 4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7일 때 10이 가능하겠죠. 그죠?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래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9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가 되게 되면 6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가 됐을 때 13도 가능하게 되겠죠. 다시 12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7개, 여기 4개에서 총 11개가 답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자, 요거 구분 잘 하세요. 이렇게 짝수일 때, 여기 요 같을 때는 여기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짝수일 때는 절대값 써서 나와야 되고 홀수일 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교집합 B와 같은 집합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이걸 풀어야 되겠죠. 부등식을. 2차 부등식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개가 곱해져 있죠. 근데 그 2개를 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크고 작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애보다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와 4제곱근 6 중에 어떤 게 크고 작은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 이 5번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B도 보시면은 얘하고 얘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를 더한 게 여기 있죠. 그리고 빼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면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고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을 할 텐데 어떤 게 크고 작은지부터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루트 2 적어보면 루트 2는 2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 다음 4제곱근 6, 6의 4분의 1 제곱일 겁니다. 그 다음 세제곱근 3, 3의 3분의 1 제곱이죠. 그 다음 6제곱근 11, 11의 6분의 1 제곱입니다. 그럼 이 크기 4개를 동시에 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 제곱에서 크기를 비교할 때는 지수로 고친 다음에 이 지수를 통일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지수를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분모가 2, 4, 3, 6 분모의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2분의 1 제곱은 2의 12분의
6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4분의 1은 1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은 12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11의 6분의 1제곱은 12분의 2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분의 1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보냐면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의 6제곱은 64가 될 겁니다. 그럼 64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6의 세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6세제곱이면 36에다가 216이 됩니다. 그래서 216에 1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얘 똑같겠죠. 3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그러니 81에 12분의 1제곱입니다. 마찬가지 11제곱에 12분의 1제곱. 121에 12분의 1제곱. 그러면 이제 지수가 다 통일이 됐죠. 지수가 통일이 됐으면은 밑이 큰 애가 큽니다. 그죠? 그럼 얘가 제일 크고 얘 216, 그 다음에 얘가 크고 121, 그 다음 얘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 얘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익응상에서 제일 작은 게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죠. 그 다음 큰 게 요거죠. 3의 3분의 1제곱 세제곱근 3. 자, 그 다음에 11의 6분의 1제곱 그죠? 6제곱근 11.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제곱근 6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와 얘 사이입니다. A는 얘와 얘 사이죠. 그럼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B가 돼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지수 형태로 돼 있는 이런 애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지수를 통일을 한다. 이렇게 통일을 해서 밑이 큰 애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여기 지수법칙과 여기 함수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내기 좋은 적합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딱 봐도 지금 얘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나와 있으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볼까요? A가 실수일 때, 자, 요 결과는 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게 되면, F4의 A는 여기 4A, 4A, 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4제곱이 되겠죠. A 4제곱. 그 다음에, G의 4의 A는 어떻게 되죠? 여기 4A, 4A, 4제곱근 A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합성을 했죠. 이게 지금 얘를 여기 A 자리에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 넣었다는 말과 같으니까 얘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G4의 F4의 A는 이렇게 됩니다. 4제곱근 A의 4제곱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던 내용이죠. 얘와 얘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울 수 있는데 짝수일 때는 절대값 써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실수라고 돼 있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A가 음수가 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돼요. 반례가 존재하게 되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니은에 A가 양수면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에서는 부호를 줬네요. A가 양수면 이거는 이렇다라고 돼 있네요.
자, 먼저 G의 n의 a. G의 n의 a면 어떻게 되죠? 여기 그죠? n 제곱근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G의 m의 a면은 m 제곱근 a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합성을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 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G의 n의 a라고 하는 n은 어떻게 되죠? m 제곱근 n 제곱근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알죠? m 곱하기 n 제곱근 a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뭐랑 같죠? G의 m n a와 같습니다. 요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없겠죠. a가 지금 양수라고 돼 있죠.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니은은 맞는 말. 이렇게. 자, 다음 디귿. 이거 음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말이겠죠. 자, 먼저 디귿. a가 음수일 때 fn의 a. 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fn의 a면은 a의 n승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g의 n의 a는 n 제곱근 a. 그래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얘를 여기 넣어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합성한 결과 g의 n에 f의 n의 a는 어떻게 되죠? n 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겠죠? g의 n 플러스 1에 f의 n 플러스 1에 a라는 소리는 n 플러스 1 제곱근 a의 n 플러스 1승이 될 겁니다. 자, 근데 a가 음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뭔가요, 여기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짝수면 어떻게 되죠? 짝수면은, 자, 요거, 근데 a가 음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a가 음수예요. 자, 그러면 얘랑 없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a. 그 다음, n이 짝수기 때문에 얘는 홀수일 겁니다. 홀수면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플러스 a로 나옵니다. 얘가 0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홀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반대 상황이 되죠. 얘가 홀수면은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a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 n이 홀수기 때문에 얘는 1 더하면 짝수가 되겠죠. 지워지는 대신에 a가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a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0이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했었는데 짝수든 홀수든 무조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 돼야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블랙라벨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걸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이걸 지웠을 때 없어지기는 하는데 얘의 부호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우스와 제곱근에 대해서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F1, F2, F3 쭉 해서 180이 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세제곱근 n 보이시죠? 요 결과가 요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어보게 되면은 세제곱근 1이면은 얘는 1이죠. 그리고 세제곱근 얼마가 2가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계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 세제곱이 들어오게 되면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얼마가 돼야 3이 되는가? 당연히 3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그죠? 쭉 간다면 그 다음에는 세제곱근 4 세제곱이 4가 될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사이 요 결과가 지금 1이고 지금 요거는 8이죠. 세제곱근 8에서 2가 나오기 때문에 1에서부터 7까지는 결과가 1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가우스를 1점 얼마가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1점 얼마가 될 건데 거기다 가우스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이때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8이죠. 얘는 27입니다. 그러면은 8에서부터 26까지는 2점 얼마가 되겠죠.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27부터 어디까지? 여기 64죠. 그럼 63까지는 3점 얼마가 되겠죠. 3점 얼마. 그래서 얘는 가우스를 씌우면 3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갔을 때 180이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1에서부터 7까지 7개가 있죠. 7개가 전부 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는 7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8에서부터 26까지는 전부 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가 몇 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8에서부터 26까지는 몇 개 있는 거죠? 26에서 8을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17개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17개. 그럼 17개는 2가 다시 26에서 8을 빼면 얼마죠? 8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19가 나와야 되겠죠. 19가.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자, 19. 그럼 19가 나오기 때문에 그 19개는 전부 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9, 38이 될 겁니다. 똑같이 27에서 63까지 그럼 얼마죠? 36.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빼면은 36이죠. 하나 더 하는 겁니다. 37개죠. 뭐가? 3이 37개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111이 되겠죠. 일단 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적을까요? 3 곱하기 27이었나요? 다시 얼마였죠? 36, 7. 그죠? 37 곱하기 3. 그래서 111 이렇게. 그 요만큼 일단 더 해볼까요? 다 더하면 얼마죠 지금? 요거 두 개 더하면 45죠. 45에다 더하게 되면은 6, 5, 156이네요. 자,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죠? 180까지 가야 됩니다. 180. 결과가 180이 나오게끔 하는 A 값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64에서부터 64, 65, 66 쭉 갈 텐데 얘네들은 전부 다 4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156까지 나왔어요. 24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이 6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 4니까 전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66, 67, 68, 69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답은 69가 돼야 됩니다. 되겠죠?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답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식의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식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죠. 요거 참고하시고 꼭 주의 깊게 보시고 자, 이거 1대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지수로 다 바꾸죠. 그래서 얘는 x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y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니 x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y의 2분의 1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x제곱에 y세제곱.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이거죠, 이거. 이걸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조금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요게 2분의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가 3분의 1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기억은 요 위의 식, 요거 보이죠? 양변을 6제곱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x의 3분의 1제곱, y의 2분의 1제곱의 6제곱, 1의 6제곱 이렇게. 왜? 그러면은 요렇게 분배 법칙 쓰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 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x제곱에 y세제곱이 1 6제곱은 1이죠. 요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되겠죠? 자, 니은 볼까요? 그렇다면 x세제곱의 y제곱.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어쨌든 이거와 자, 이 결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억 결과를 알고 있죠? 이거든 이 둘 중에 뭔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든. 그래서 보니까 요게 지금 세제곱으로 바뀌었고 얘가 지금 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기서 요거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x제곱은 y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y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x세제곱의 y제곱 x세제곱의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바뀌죠? x자리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넣어버리면 요걸 다시 세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y의 마이너스 2분의 9제곱 그죠? 곱하기 y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y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y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y분의 1이죠. y분의 1의 2분의 5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조건 우리가 아직 참고를 안 했죠. y라고 하는 애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애를 뒤집어 놨죠. 예를 들면 2분의 1을 뒤집으면 2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1보다 커지게 됩니다. y분의 1이. 1보다 큰 애를 2분의 5제곱을 했다? 이거는 1보다 큰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얘와 얘 둘 중에 하나를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하고 y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문자로 통일해 나가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약속입니다.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겠죠? 자, 그럼 니은은 맞는 말이겠죠? 자, 디귿 볼까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x의 2분의 1제곱에 곱하기 y의 3분의 4제곱이 됩니다. 요거 이용할 수 있겠나요? 요거. 그죠? 요거는 이걸 고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싹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x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다시 2분의 1제곱 하게 되면 y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y의 3분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y의 이거는 지금 12분의 9 마이너스 12분의 9에다가 플러스 12분의 16이 되죠. 그러면 12분의 7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y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12분의 7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1보다 작습니다. 2분의 1에 12분의 7제곱을 하면 이건 1보다 작죠? 여기. 그죠? 요게 지금 0, 이게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 식의 구조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요 주어진 요 식 보이죠? 요 식을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서는 요렇게 고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한번 풀어볼래?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걸 요렇게 고쳐서 그죠? x를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대입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